자, 올해 1월 달에 제가 여기 신세계 리턴즈에 나와서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 방송하는데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을 드렸었고 조금 생소하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근데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렸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국의 1년 동안의 경제를 어떻게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여기에 사실은 중국이 2022년에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일단은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중국 플랫폼 주가 변동하고요. 미국 플랫폼 기업의 주가 변동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텐센트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텐센트 있고요. 자, 알리바바 있습니다. 알리바바 있죠? 자,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요.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까지 굉장히 큰 이런 상승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은 매출이나 아니면 근본에 깔려져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차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규제. 자, 핵심 키워드였죠? 중국의 규제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규제를 합니다. 자국 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자국 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규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디디 추싱이었죠. 디디 추싱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미국 시장에 어렵게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상폐 신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 중국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로 신규 가입을 못하게 한다. 예. 뭐 예를 들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가입을 못하게 하죠. 이 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회원들을 계속 유치를 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이제 벌금이라고 하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벌금을 조 단위로 매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워졌다. 이거를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앞으로 2022년에 더 심하게 옥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걸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공작 회의, 기업 규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사실은 지금 문제인데 아까도 우리 글로벌 이슈에서 좀 나왔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한 구가 지금 봉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봉쇄 조치를 당했고 이거는 제가 저저번 주에 보여드린 상하이 봉쇄였고요. 지금 이거는 오늘자 사진입니다. 오늘자 사진인데 지금 베이징도 위험하죠.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였나요?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시진핑의 연임이 있습니다. 3선이 있거든요.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는 게 올해 11월입니다. 올해 11월에 시진핑이 연임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지금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제로 코로나입니다. 우리 중국은 코로나에 단 한 명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베이징의 한 구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의 한 구 정도 되거든요. 베이징의 한 구를 봉쇄를 완전히 시켜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국민들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 카드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급 준비율,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서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금리를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에 중국은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돈을 갖다 쓰라는 겁니다. 그죠? 금리 내리고 있고 이번 달 금리도 지금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죠. 내린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카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통화량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경기 부양 카드가 지금 소용이 없는 정책이다 이겁니다. 왜냐? 이런 봉쇄 정책, 제로 코로나로 인한 이런 봉쇄 정책. 자, 이율배반적이죠, 완전히.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물류의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금융의 중심, 상하이 같은 경우에 금융의 중심의 이런 도시들을 코로나 환자가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나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00% 전면적으로 다 봉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나온 얘기, 기업 규제에 관한 얘기는 앞으로도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 정책이죠. 봉쇄 정책도 올해 계속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중국의 경기 부양 카드가 소용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2022년 그리고 홍콩 항생장의 2022년은 제가 이제 사진을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딱 이게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뽑아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포지션 어떻게 잡으셔야 됩니까? 매도 포지션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차트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생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만 1000포인트죠. 2만 1000포인트에서 매도 전략해서 지금 1000틱 이상 일단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일단은 냈는데 자, 일봉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현재 18,000포인트거든요. 18,000포인트가 찍혔습니다. 요 18,000포인트라는 거는 자, 연결을 제가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차트가 말 안 듣네요. 네. 자, 18,000포인트라는 건요. 2016년도 판입니다. 2016년도에 18,000포인트를 일단은 찍고 이게 18,000포인트 밑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16,000포인트거든요. 16,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1년 전 가격입니다, 여러분.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경기가 6년 전 2016년도로 후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3,000포인트 정도, 3,000틱이죠. 3,000틱은 뭐 이틀이면 갑니다, 여러분. 3,000틱이 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11년 전 가격으로 간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홍콩 항생도 중국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6,000포인트를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11년 전으로 경기가 후퇴하는 것이다. 자, 중국이 11년 전으로 경기가 후퇴한다. 홍콩이 11년 전으로 경기가 후퇴한다. 이거 뭐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중간재 60%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보셨죠, 여러분? 오늘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했습니다. 선물 어떻게 됐나요? 폭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시장 설명 끝나고 국내 증시 제가 바로 좀 봐드릴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홍콩 항생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